여러분 안녕하세요. 윈도우의 기본 앱이지만 여러 방면으로 가장 쓸모가 많은 메모장의 다양한 활용법과 사용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이 메모장에 관련한 내용은 윈도우의 버전과 상관없이 전부 동일한 기능이 되겠습니다. 저는 윈도우 11로 설명을 드리지만 다른 버전의 윈도우를 사용하시는 분도 그대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메모장을 잘 안 쓰시는 이유가 확장성이 좀 떨어지죠. 색을 넣는다든지 폰트를 다양하게 바꾼다든지 여러 가지 문서 작성에 필요한 기능들이 없죠. 그 대신 간단하게 쓸 수 있고 어디서든 열어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그게 이 메모장의 가장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메모장을 가장 많이 활용할 수 있으면서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기능은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문서 관련 작업들을 하실 때 바로 입력을 하시게 되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메모장을 한번 거쳐서 입력을 하시면 훨씬 더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하단 윈도우 시작 버튼 누르시고요. 여기서 메모장 실행합니다. 자, 입력할 텍스트들이 있으면 일단 메모장에서 전부 입력을 하시고 거기서 기본 편집을 하신 다음에 카피해서 다른 문서 작성 프로그램에서 붙여서 이용을 하시면 좀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요. 일단 파일에서 저장을 할 때 txt 파일로 저장이 되기 때문에 텍스트가 들어가는 어떤 문서든지 그대로 다 열어볼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죠. 자, 그 다음에 다른 버전에는 없지만 윈도우 11 버전에는 텍스트 투 스피치라는 기능이 있어서 우리가 말로 하는 것을 전부 텍스트로 바꿔주죠. 자, 이게 생김으로써 메모장 기능이 훨씬 더 확장이 됐습니다. 자, 받아쓰기 기능을 실행하기 위해서 키보드에 있는 윈도우 키와 H 키 누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마이크 모양이 나오죠. 자, 여러분 컴퓨터에 마이크가 붙어 있을 경우에는 이 기능을 적극 활용해서 이용하시면 좀 더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타이핑을 일일이 하실 필요가 없이 여기 있는 마이크 버튼 누르고 말만 하시면 그대로 들어가게 되겠죠. 자, 해볼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윈도우의 기본 앱으로 설치되어 있는 메모장에 대해서 알아보는 중입니다. 다양한 활용 방법이 있으니까 많이 활용을 해보도록 하세요. 자, 하나 넘기겠습니다. 자, 어때요? 거의 정확하게 들어가죠? 중간중간 오타가 가끔 나오는 이런 부분만 수정을 해주시면 얼마든지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이 경우도 이 부분 외에는 나머지는 거의 완벽하게 들어왔어요. 그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간단하게 메모를 한다든지 또는 다른 앱에서 문서 작성할 때 일일이 타이핑 필요 없이 그냥 말로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항상 이렇게 메모장 열어놓고요. 강의에 대해서 아이디어가 생긴다든지 새로운 생각 같은 게 있을 때는 언제든지 이렇게 적어놓고 있어요. 여러분도 이런 식으로 많이 활용을 해보도록 하세요. 그 다음에 PC용 카톡에서 이렇게 메시지를 입력을 할 때도 여기에 바로 입력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긴 문장을 입력을 하실 때는 여기는 메모장에다 입력을 해서 복사해서 붙여서 쓰시면 실수할 경우를 많이 줄일 수가 있습니다. 자, 아무래도 카톡 대화창은 공간이 좀 작기 때문에 글씨 입력하기가 불편하죠. 메모장을 적극 활용하시고요. 윈도우 11을 쓰시는 분들은 조금 전과 같이 윈도우 H키 누르셔서 여기서 내가 원하는 텍스트를 전부 말로 입력을 하신 다음에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주시면 훨씬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메모장에서도 특수문자, 이모티콘, 한자 입력 전부 가능합니다. 자, 우선 한자를 입력을 하실 때는 키보드로 원하는 글씨를 입력을 하겠죠. 자, 우라고 입력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키보드에서 한자 키 누릅니다. 자, 그러면 바로 해당 한자가 나오게 되면서 이런 식으로 찾아줄 수가 있죠. 자, 화살표로 원하는 곳에 파란색 박스를 위치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엔터 치시면 바로 입력이 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한자 입력을 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 특수 문자가 있죠. 자, 특수 문자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이 자음들과 그 다음 한자 키를 눌러서 특수 문자를 찾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디귿을 쳤어요. 자, 그 다음 키보드의 한자 키를 누릅니다. 자, 그렇게 되면 바로 해당하는 여러 가지 특수 문자들이 나오게 되죠. 자, 기역부터 히읗까지 전부 특수 문자가 할당이 되어 있습니다. 그 해당하는 특수 문자만 이용해서 써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선택하시면 바로 입력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특수 문자를 입력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모티콘도 가능하죠. 자, 윈도우 키와 점 누릅니다. 자, 그러면 여러 가지 이모지들이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카오모지, 그 다음에 기호들이 나오게 되죠. 자, 이 기호는 특수 문자에도 포함이 되어 있지만 여기는 기호들만 뽑아서 정리를 해놨습니다. 아까 보신 특수 문자와 겹치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다양하게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어요. 기호에도 다양한 종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카오모지에도 다양한 종류가 있죠. 자, 이게 메모장에도 그대로 들어갑니다. 자, 이모티콘 누르고요. 자, 이렇게 입력을 해볼까요? 자, 그러면 바로 들어가죠. 자, 그 대신 메모장은 컬러가 안 되죠. 그래서 흑백으로만 입력이 됩니다. 하지만 일단 메모장에 전부 입력을 해서 다른 문서 편집하는 곳에 복사해서 붙일 경우에는 거기서 또 컬러를 줄 수는 있겠죠. 하지만 메모장 상태에서는 컬러는 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도 적용하는 것은 전부 다 가능하니까 이용하신 데는 문제가 없겠죠. 자, 아주 깔끔하게 정리가 되죠. 자, 그 다음에 드래그해서 서식 들어가서 글꼴 들어가시면 여기서도 사이즈를 조절을 해줄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해주시면 크기가 크게 나오게 되죠. 자, 이 카오모지, 이모지 특수 문자는 이렇게 크기를 키워도 깨지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어요. 자, 이런 기능들은 제가 평상시에 활용하는 기능들이니까 여러분도 한번 꼭 써보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에 HTML을 작성하는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좌측에 메모장에 HTML 코드를 작성을 했는데요. 자, 이게 그대로 오른쪽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죠. 자, 지금 HTML 코드를 쓴 txt 파일이 있고요. 이것을 HTML로 저장을 하게 되면 이렇게 웹브라우저 아이콘이 보이게 되죠. 자, 지금 메모장에 HTML 코드를 작성을 해봤는데요. 자, 이것을 HTML 파일로 저장을 하게 되면 이렇게 브라우저 아이콘이 보이게 되죠. 자, 파일에서 저장을 하실 때 그냥 저장을 하지 마시고요.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신 다음에 텍스트 문서를 모든 파일로 바꿔줍니다. 자, 그리고 이 뒷부분에 HTML을 써주시게 되면 여기에 HTML 파일로 저장이 되게 되겠죠. 자, 제가 지금 제목을 HTML sample.txt 이렇게 썼는데요. 자, 여기 .txt에서 txt 부분만 HTML로 바꿔주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저장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웹페이지 작업을 하실 때 HTML 에디터 쓰지 않고 메모장을 이용을 해서도 충분히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복잡한 작업들은 모르겠지만 이 간단한 HTML 코드는 여러분이 1시간 정도만 공부하시면 얼마든지 만드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것을 호스팅하는 곳에 올리게 되면 누구나 접속을 할 수 있는 인터넷 페이지가 되는 거죠. 요즘은 무료 호스팅하는 곳도 많고 용량도 많이 줍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홈페이지를 하나 만들어 두시면 내 개인적인 클라우드로 이용을 할 수도 있고요. 다른 사람이 누구나 들어와서 내 홈페이지를 볼 수도 있겠죠. 자, HTML 코드 작성하는 걸 간단하게 보면요. 자, HTML 코드는 인터넷상에서 웹페이지를 어떻게 구성할지 이런 식으로 텍스트로 전부 써놓은 거죠. 자, 일단 HTML 파일은 HTML 태그라고 하죠. 이 HTML 태그로 앞뒤로 감싸줘야 됩니다. 자, 이렇게 시작을 했으면 반드시 끝을 닫아줘야 돼요. 이게 가장 첫 번째 규칙이고요. 자, 그 다음에 헤드 부분이 있고 그 다음 바디 부분이 있죠. 자, 바디가 실제 HTML 코드로 작성된 이 모양을 만드는 곳이 되겠고요. 그 위에 있는 헤드 부분은 여기 있는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결국은 바디가 이 HTML 페이지를 만드는 여러 가지 구성 요소를 어떻게 배치할지를 보여주는 게 되겠죠. 자, 우선 웹페이지에서 위에 탭에 제목이 붙어 있죠. 자, 이 탭에 있는 제목은 헤드 부분에 있는 타이틀의 제목을 적어주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바디에서 헤더라고 나오고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라고 나오죠. 자, 이 부분이 되겠죠. 자, 그 다음 메모장의 다양한 활용 방법, 여기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H1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글씨의 크기를 지정하는 태그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는 H1이 제일 큰 글씨고요. 그 다음으로 큰 글씨가 여기 있는 H2가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메모장의 활용 분야에 HTML 작성, 각종 메모 정리라고 나와 있는 이 부분들은 리스트 부분이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li 태그로 묶어주게 됩니다. 이 HTML도
우리가 말을 할 때 쓰는 문법과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만 보셔도 대충 어떤 건지 아실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UL 부분은 여기 있는 리스트 부분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그런 기능을 하게 돼요. 이게 UL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H2에 열 수 있는 파일 종류 이 부분이죠. 자, 그 다음에 UL이 있고 리스트로 이렇게 묶어줬죠. 여기는 한 줄만 들어갔죠. 자, 그리고 여기 있는 헤더와 여기 본문 부분을 div로 일단 묶어주고요. 그 다음에 그 전체가 body로 묶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글씨들에 대한 폰트라든지 컬러, 그 다음 여기 있는 선, 여기 있는 스타일에서 지정을 하게 됩니다. 자, 이 글씨들에 대한 여러 가지 스타일들이 있겠죠. 폰트를 줄 수도 있고요. 컬러를 줄 수도 있고, 뭐 행간, 자간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를 지정을 해줘야 되겠죠. 그런 것들은 여기 있는 본문에서는 지정하지 않고 여기 있는 스타일 부분에서 지정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스타일 부분에 보시면 body라고 나와 있죠. 자, 이 body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body, 여기 있는 전체가 되겠죠. 이 전체에 대한 지정을 해주는 거네요. body, 백그라운드 컬러를 뭐로 줘라. 그렇죠? 자, 그 다음에 H2의 컬러는 어떤 것으로 줘라. 그렇죠? 자, 그 다음에 헤더, 텍스트 얼라인이네요. 자, 이건 뭐예요? 헤더, 아까 헤더가 어디 있었죠? 헤더 이 부분이죠. 이 부분에 글씨에 대한 정렬을 좌측, 우측, 중앙 이런 식으로 정렬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이 헤더의 정렬 부분이 되겠고요. 그 다음 여기 LI라고 돼 있죠. 이 LI는 뭘까요? 좀 전에 우리 리스트들 봤죠. 이 부분에 대한 설정이 되겠습니다. 스타일 설정이죠. 그 다음에 H1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들이라든지, 그 다음에 폰트 스타일, 폰트 사이즈, 폰트 굵기, 컬러 여기서 전부 지정을 해주죠. 자, 이 HTML 되게 어렵게 생각하시는데, 자, 여러분들도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1시간 정도만 공부하시면 간단한 HTML 페이지는 만들 수 있어요.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좀 더 공부하셔서 한번 배워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호스팅 업체만 정하면 여기 있는 작업한 HTML 올려주시면 바로 접속을 할 수 있는데, 문제는 도메인이 있어야 되죠. 개인 도메인을 가지시려면 도메인 등록을 하셔야 되고요. 그거 없이 무료로 이용을 하시려면 네이버나 이런 곳에서 무료 도메인을 또 제공을 하고 있어요. 자, 그 대신 앞쪽에 네이버 주소가 들어가고 본인 도메인이 들어가죠. 자, 그런 식으로 이용하시면 전혀 금전적인 지출 없이도 나만의 홈페이지를 만들고 나만의 클라우드 스토리지를 생성을 할 수가 있겠죠. 많이 이용을 해보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에 메모장이 txt 파일만 였는 줄 아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렇지 않습니다. 텍스트로 이루어진 문서는 뭐든지 저장하고 열어볼 수가 있어요. 영화 같은 거 보실 때 자막 파일 있죠? SRT, SMI 이런 자막 파일들도 열고 저장을 해줄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자막 파일을 하나 꺼내 왔는데요. 자, 파일에서 또 열기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 여기서 텍스트 문서를 모든 파일로 또 바꾸세요. 자, 그러면 여기에 나오죠? 자, 이거 선택하고 열기 하시면 자막 파일도 그대로 들어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시간까지 전부 다 들어오게 되죠. 자, 이렇게 SRT, SMI 같은 자막 파일도 열어줄 수 있고 저장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형식만 지켜주시면 여러분이 자막 파일도 얼마든지 만들어줄 수 있죠. 자, 이렇게 시간대만 정확하게 입력을 해서 써주시면 여러분이 만든 영상 어디든 영상과 같은 제목으로 지정을 해주시고 확장자만 SRT로 써주시면 영상을 실행하게 되면 자막 파일이 같이 들어오게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자막에도 활용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윈도우에 보면 DLL 파일 있죠? 이런 것들 시스템 파일이죠? 이런 DLL 파일 또는 INI 파일 이런 것들도 전부 텍스트로 이루어진 문서입니다. 이것도 전부 열어볼 수 있어요. 자, DLL 파일하고요. 로그 파일을 하나 꺼내봤는데요. 이것도 전부 열어볼 수 있습니다. 자, 파일에서 열기 하신 다음에 바탕화면 선택하시고 여기 있는 텍스트 문서를 또 모든 파일로 바꿉니다. 자, 그 다음에 DLL 한번 열어볼게요. 자, 이렇게 열렸네요. 그죠? 자, 이것도 텍스트로 이루어진 파일이기 때문에 열어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로그 파일도 다 열어볼 수 있습니다. 자, 열기 하시고요. 모든 문서 파일에서 바탕화면에서 로그 파일도 한번 열어볼게요. 자, 이렇게 열어볼 수가 있죠? 로그 파일이라는 것은 접속했던 시간과
접속한 내용들을 전부 보여주는 겁니다. 이 로그 파일을 이용을 해서 컴퓨터에서 무슨 작업을 했고 어디에 접속했는지를 다 알아볼 수가 있죠. 자, 여러분이 예를 들어 네이버에 접속을 하셔서 여러 가지 검색도 하시고 사이트도 방문을 하시면 네이버의 로그 파일이라는 곳에 여러분이 방문했던 기록들이 전부 기록이 되게 됩니다. 그게 바로 로그 파일이에요. 자, 이런 것들 전부 다 열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엑셀 파일도 열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대신 엑셀로 저장하지 않고요. CSV로 저장을 하게 되면 메모장에서 전부 열어볼 수가 있어요. 자, 간단하게 한번 써볼까요? 자, 그냥 막 써봤어요. 자, 이거를 CSV로 저장을 합니다. 자, 파일에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할게요. 자, 그 다음 EPC 누르신 다음에 바탕화면에다가 저장을 하겠습니다. 자, 파일 형식의 엑셀 통합 문서라고 나오죠. 자, 이걸 누르게 되면 여기에 CSV UTF-8 쉼표로 분리라고 나오죠. 자, 그렇게 되면 이 엑셀 파일의 셀들이 전부 쉼표로 분리가 돼서 텍스트 문서로 저장이 되게 됩니다. 자, 보통 여러분들이 데이터 같은 걸 받으실 때 엑셀 파일로 달라고 하면 엑셀 파일로 안 주시고 CSV로 주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엑셀 파일 자체를 주는 것은 아무래도 대외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CSV로 바꿔서 많이 주시는데, 자, 이거 전부 텍스트 파일로 열어볼 수 있고요. 그걸 다시 또 엑셀 파일로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쉼표로 분리해서 저장을 해볼까요? 자, 바탕화면에다가 테스트라고 해서 저장을 합니다. 저장하겠습니다. 자, 이 셀들은 손실이 되겠죠? 자, 예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저장이 됐네요. 자, 그러면 메모장에서 열어볼까요? 자, 파일에서 열기 하신 다음에 여기서 모든 파일로 또 바꿔주셔야죠. 자, 그 다음 테스트 선택하고요. 열기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 그대로 들어오죠. 자,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여러분이 텍스트 파일에서 열어볼 수 있고요. 자, 또는 메모장에서 이런 식으로 적어주면 이것을 엑셀에서도 열어볼 수가 있습니다. 국어, 영어, 수학 점수들을 이렇게 한번 써봤어요. 자, 여기 보시면 컴마로 전부 구분이 돼 있죠? 자, 이게 셀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자릿수가 맞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자, 컴마만 따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국어와 20, 30, 60, 40이 한 줄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영어는 30, 50, 20, 60이 한 줄, 수학은 60, 60, 50, 50이 한 줄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로줄은 엔터 넘기는 게 가로줄이 되겠어요. 자, 간단하죠? 자, 이렇게 해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자, 성적한 다음에 또 모든 파일 주시고요. 여기에 확장자를 .csv로 줍니다. 그러면 성적.csv. 그렇죠? 자,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인코딩은 UTF-8로 해주셔야 돼요. 자, 가끔 이게 안시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인식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UTF-8로 이용을 해주도록 하세요. 그래야 어디서 열든지 똑같이 나오게 되겠어요. 자, 저장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때요? 지금 성적이라고 또 하나 생겼죠? 자, 그러면 엑셀에서 열어볼까요? 자, 파일 열기 하신 다음에 지금 바탕화면에 가서 찾아보면 되겠죠? 자, 찾아보기 들어가셔서 바탕화면 누릅니다. 자, 그러면 안 나올 거예요. 엑셀 파일이 아닙니다. 그건 텍스트 파일이에요. 그래서 이걸 누르신 다음에 여기서 텍스트 파일로 바꿉니다. 자, 그러면 뜨게 되죠. 자, 성적 누르시고요. 열기 합니다. 자, 그러면 원본 데이터 파일 유형을 선택하라고 하고요. 지금 이렇게 보이죠? 자, 너비가 일정함 이렇게 주면 안 되겠죠? 구분 기호로 분리됨으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뭘로 저장했죠? 유니코드 UTF-8입니다. 자, 이 UTF-8이 텍스트를 저장하는 국제 표준이에요. 그래서 이 텍스트 같은 것들은 되도록이면 UTF-8로 저장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됐죠? 자, 다음 합니다. 자, 구분을 제가 뭘로 했어요? 쉼표로 했죠? 쉼표 누르시고요. 자, 그 다음에 다음 합니다. 자, 데이터 서식은 그냥 일반으로 하면 되겠죠? 자, 마침하면 그대로 들어오게 되죠. 자, 어때요? 우리가 엑셀이 없어도 열과 행으로 만든 엑셀 파일 같은 것들은 메모장에서도 얼마든지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메모장이 굉장히 활용도가 높아요. 다양한 곳에 활용이 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뉴스를 한번 붙여봤는데요.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메모장에서 긴 텍스트를 입력을 했을 때 찾기 기능을 이용을 해서 찾아줄 수도 있습니다. 이 기능은 전문적인 문서 편집 프로그램 뿐만이 아니고 메모장에서도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나토를 한번 찾아볼게요. 키보드에 컨트롤 F 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다 나토라고 칠게요. 자, 그 다음 아래로 검색을 누릅니다. 자, 그러면 파란색 박스로 이렇게 쳐지죠? 자, 그 다음 또 누릅니다. 그러면 어때요? 계속 나오죠? 자, 이런 식으로 필요한 내가 원하는 텍스트를 찾아줄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 다시 위로 올릴 수도 있겠죠. 자, 이렇게 메모장에서도 간단하게 단어 검색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메모장의 또 하나의 장점은 여러분이 다른 문서나 또는 웹페이지 같은 곳에서 필요한 텍스트를 긁어서 복사해서 가져와요. 자, 그러면 뭐 폰트라든지 사이즈, 컬러들이 다 다르게 들어가는 경우들이 있죠. 자, 이런 것들을 나중에 가져와서 전부 또 편집을 해줘야 되는데 이 메모장에 붙이게 되면 전부 획일화가 돼서 아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클릭 드래그해서 긁었어요. 자, 컨트롤 C 하죠. 자, 그 다음에 여기다 붙여볼게요. 컨트롤 V. 자, 그러면 어때요? 크기, 폰트, 컬러 이런 거 상관없이 통일이 돼서 들어오죠. 그래서 작업을 할 때는 아주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메모장 외에 다른 문서 프로그램들은 그 컬러라든지 사이즈, 폰트가 그대로 들어오기 때문에 전부 다 수정을 해줘야 되는데 아주 간편하게 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럴 때도 많이 활용을 하시면 좋겠어요. 이번에는 메모장의 간단한 사용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소월님의 시를 써봤습니다. 자, 여기 편집 눌러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메뉴들이 여러분이 한 번만 훑어봐도 금방 알 수 있는 메뉴들이죠. 자, 좀 전에 우리가 본 찾기가 여기 있죠. 다음 찾기 F3이 있고요. 이전 찾기 있고요. 바꾸기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원하는 것은 바꿔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컨트롤 H죠? 해볼까요? 컨트롤 H 합니다. 여기서 내가 원하는 단어를 쓰고요. 바꿀 단어를 쓴 다음에 모두 바꾸기 하시면 싹 다 바뀌어지게 되겠죠. 자, 예를 들어서 이 문서에서 여기 있는 나토를 한글로 바꾸고자 합니다. 자, 이럴 때 커서를 제일 앞쪽에 두고요. 편집에 들어가서 바꾸기로 들어가세요. 컨트롤 H죠? 자, 그 다음 영어 나토 글씨를 한국어로 바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바꾸기를 누르시게 되면 한 번씩 바뀌어요. 자, 지금 여기 바뀌고 넘어갔죠? 자, 이번에는 모두 바꾸기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뒤에 있는 것까지 한꺼번에 전부 바뀌게 됩니다. 자, 간단하게 바꿀 수 있죠. 자, 이렇게 메모장에서도 이런 기능들을 다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편집 가면 글꼴 있죠? 여기서 글꼴을 지정을 해줄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은 윈도우 10에서는 지원이 안 되죠. 윈도우 10에서는 간단하게 나오는데 윈도우 11에서는 이런 식으로 좀 더 보기가 쉽게 나오게 되죠. 자, 여기 있는 패밀리 부분에서 내가 원하는 글꼴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스타일에서 레귤러체, 볼드체, 이태릭체, 그 다음 크기에서 사이즈를 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뒤로 돌아가시면 바로 적용이 되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 메모장에서 이걸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자, 이 아래에 보시면 줄과 열이 나와요. 자, 내가 커서를 찍게 되면 그 커서 위치가 몇 번째 줄에 몇 번째 열인지 여기에서 표시를 해주죠. 자, 문서 작업을 하실 때 전체 글자 수가 중요한 경우가 있죠. 그 다음에 줄 수도 다 따져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럴 때는 무거운 프로그램들 이용하실 필요 없이 이 메모장만 이용을 하셔도 간단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파일에서 저장을 할 때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할 수가 있죠. 그러면 이것은 그대로 있고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하게 되고요. 윈도우 11이 윈도우 10하고 다른 점은 이 파일에서 새 창 기능이 있습니다. 자, 윈도우 10은 새 창을 하게 되면 기존에 있는 창이 없어져 버리고 새로운 창으로 바뀌게 되지만 윈도우 11부터는 기존에 있는 파일 그대로 있고 새로운 창이 하나 더 나오게 되죠. 자, 이게 윈도우 11부터 편리한 점이에요. 자, 이제는 새로운 작업을 하려면 이거 닫고 또 열었어야 되는데 윈도우 11부터는 이런 식으로 동시에 열어놓고 이용을 할 수 있으니까 훨씬 편리하게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텍스트를 좀 길게 써봤어요. 자, 그 다음 파일 들어가서 페이지 설정 들어가시게 되면 자, 이렇게 페이지가 나오죠. 자, 메모장은 페이지가 따로 분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지정한 이 A4면 A4 사이즈만큼 인쇄를 다 해주고 그 다음에 넘치는 것은 그 다음 페이지가 다시 또 이어서 나오게 되겠죠. 자, 그때 머리글과 바닥글을 줄 수 있어요. 자, 제일 위쪽에 IB96 제작이라고 쓰게 되면 자, 페이지가 넘어가도 제일 위쪽에는 항상 IB96 제작이라는 글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이런 경우 많죠. 자, 그 다음에 바닥글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용을 하시면 이 메모장만 가지고도 아주 다양하게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자, 메모장 절대 무시하지 마시고요. 간단하게 이용할 수 있는 가벼운 앱이니까 많이 활용을 해보도록 하세요. 문서 프로그램 같은 것들은 용량이 있기 때문에 그런 프로그램들을 띄워놓고 또 다른 걸 작업을 하게 되면 컴퓨터에 무리가 갈 수가 있죠. 특히나 예전 컴퓨터에는 무리가 많이 가죠. 그럴 경우에는 이 메모장을 열어서 적극 활용을 하시면 쾌적하게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메모장의 활용 방법과 사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